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목을 보니까 선을 넘어버린 증시 바닥은 있는가? 예,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무슨 선을 넘었는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발음도 안 되네요. 블랙 먼데이인데 뭐 블랙이란 표현 자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음, 일단 어떤 선이냐 하면 오늘 뭐 개발하기 많이 나온 것도 있긴 있는데 월봉으로 놓고 보면 난 사실 저도 이제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난 1월 달, 6월 달, 그리고 9월 달 세 번 연속 1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1년에 이렇게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한번 같이 쭉 보시면 코로나 발생했던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7% 반등했다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1%. 그리고 2019년도는 없었고요. 10%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최악의 한 해였다고 이야기하는 2018년도 10월 달 미중 무역 분쟁 당시는 대략 13% 정도. 그리고 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상 하락 경우가 잘 없습니다. 2015년도도 뭐 장중은 8월 달에 이때 유럽 재정 위기 아마 그때 막바지 이슈였나요? 긴축 이슈였겠죠. 아무래도 11%까지 하락을 했다가 좁혀놨고 그러니까 뭐 2013년도 이때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잘해야. 2012년도도 마찬가지. 뭐 13년도도 마찬가지. 이때는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막스건이 한 4년 정도 됐단 말이죠. 예.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증시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바닥이 어디냐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바닥이라는 거는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약간 쉬었던 증시가 2300포인트인데요. 그 2300포인트를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바닥이다는 저거 생각할 때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러면 이제 코스닥은 뭐 깊게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코스닥은 동일 분석으로 보게 되면 뭐 코스닥도 어차피 10% 이상 세 번이 내렸는데 요거는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이고 코스닥은 보시면은 2021년도 11월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폭등한 게 6대가 800선이에요. 그러니까 800선도 내려와 있고 이제 심리적인 지수대라 할 수 있는 700이 깼으니까 700은 또 어떤 자리냐면 코스피 그냥 1000 기준으로 잡을 때 1000포인트 대비해 가지고 대략 하한가 맞은 자리입니다. 마이너스 30%.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지수가 이렇게 5%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은 아직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유로발 이슈에 조금 과민하게 반응했지 않나 봅니다. 자, 가만히 한번 돌펴보면 유로화 약세 이야기하는데 유로화 약세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추세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유로화의 그 추봉인데 아니면 뭐 한 10년, 20년 정도 볼까요? 어차피 원 패러티는 깨지는 거였고 유로존 경기 나쁜 거 알고 있는데 주말에 나온 이슈 제가 주간 증시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GBP 파운드화가 그래 약세가 맞긴 맞는데 어차피 영국이 부양책을 펼쳤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 뭐 법인세를 아예 인상한다는 걸 아예 없던 걸로 하고 뭐 소득세를 인하하는 그런 이슈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운드화죠. 그쵸. 파운드화가 이제 이렇게 이 또 이제 뭐 원 페리티 거의 1.07달러니까 뭐 약세가 있다 보니까 또 유럽 재정 위기의 재발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국이 아시겠지? 영국의 중앙은행은 BO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중앙은행은 EC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가 제일 빨랐어요. 이게 21년 12월 달부터 벌써 쭉쭉쭉쭉쭉 올렸는데 22도 뭐 몇십 년 만에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어느 정도 꼭 얘들이 TPA 프로그램을 아니다 하더라도 TPA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남유럽 국가들 오랜만에 들어보죠. PIGS, 픽스 국가들, 핍스. 예, 포르투갈, 이탈리아, 예,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남유럽 국가들도 제2의 재정률을 가지 않느냐 그 내용인데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이슈가 뭐 있다 없다의 내용보다는 너무 좀 앞서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유럽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제 나름대로는 TPA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이 금리 부양책 펼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는 사실
부양책을 펼치게 되면 지금 BOE의 색깔과 결이 다른 거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잡기 위해서 올리는데 한쪽에서 다시 돈을 풀어버린다고 하면 안 잡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많이 반응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 강세까지 갔는데, 약간은 이게 이제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왜 유로와 파운드 엔화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어디가 바닥이냐 묻는다면, 제가 볼 땐 차트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차트 볼 필요가 없고, 지금 미세하지만은 이게 일중 흐름이거든요. 실시간 26일인데 114까지 치고 갔던 달러가 지금 약간 114에서 멈칫하죠. 물론 이게 1시간 단위라 여기서 멈출지 다시 치고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래도 달러가 멈추는지 114에서, 요거 첫 번째. 달러가 멈춘단 말은 또 하나의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 채권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렵죠. 어렵지만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이런 매크로 지표를 보지 않으면 뭐 개별주들 잠깐 움직이지만은 그건 사실 아주 잔재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러가 멈추고,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인데 요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계속 높습니다. 어차피 달러 꺾이면 얘도 같이 꺾여요. 지금은 뭐 계속 신고가라. 이것도 한 25년 내 가격으로 보게 되면 이미 지금 코로나는 다 진작에 지나갔고요. 거의 2010년급으로 올라갔는데, 물론 금융위기 때는 2005%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가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넘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3.25%에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자, 오늘 개인들 투자 쪽인데, 우리가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지? 개인들이 주식을 팔면 주식이 오른다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감춰진 게 있는데, 개인이 주식을 판 게 아니고 개인이 주식이 틀린 거죠. 팔린 거죠. 아무래도 반대 매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개인들이 그러면 주식을 많이 팔린 부분이 뭘까를 봤더니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잘 보시면 개인들이 참 좋아하는 종목 아닙니까? 셀튼 헬스케어, 에코프로도 엄청 샀었죠. 이건 이제 좋은 쪽으로 샀던 거고, 카카오 게임즈 엄청 물려 있던 거죠. 손절. 송일하이텍 많이 이제 물려 들어왔던 거고, 컴투스 또 최근에 올랐다 떨어졌으니까 손절. 주성은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종목인데 공매도 그냥 타겟에 놓여 있는 거고. 아니야, 주성은 공매도가 높진 않아요. 1% 정도인데, 자, 심텍도 마찬가지고, 제 반도체 주거니까 지금 그렇고, 또 개인들 물리기 딱 좋은 게 위메이드, 시젠 같은 거,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 그러니까 요 종목들은 오늘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틀린 겁니다. 틀렸다 볼 수 있고, 물론 바이오주는 조금 선방을 했어요. 그네들이 산 거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사실 그 정도 힘이 아니니까. 여기 개인들 산 종목 중에서 그나마 제가 잘한 것 같다 보는 거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LNF라든지 나노신소재, 뭐 가온칩스는 어차피 AR인 관련 매매주고, 뭐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종 모디칼은 너는 너무 그렇고, 예. 이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 에머리지는. 네. 미래나울텍은 좀 변동성이 좀 크죠.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조금 좋은 로봇이라든지 조금 괜찮은 뭐 CNT 쪽을 산 거는 잘한 거. 뭐 잘하고 못하고 결과는 봤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려가 있습니다. 바로 밑을 본다면 제가 이제 유로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수를 가지고 뭘 만나나기보다는 첫 번째는 자동차가 그래도 먼저 치고 와야 됩니다. 뭐 아무래도 기아, 뭐 모비스는 아니야. 뭐 위아, 우리가 알고 있는 SL, 우리는 4인방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면 또 같이 움직이는 게, 자동차랑 같이 움직이는 게 배터리겠죠. 뭐 엔솔이죠, 뭐. 엔솔 딱 중심 잡아야 됩니다. 삼성이 이게 잡아야 시장은 다시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조금 두심이 민감하다 보니까 오늘 다 무너졌는데,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바닥은 있는가는, 바닥은 최소한 십자가 모양 또는 양봉 또는 자동차나 배터리에서 먼저 잡힐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좀 많이 우려했지만은 또 내일은 좋을 거란 생각으로 짧게 한번 정리하고, 일단 포인트는 환율이 너무, 특히나 영국의 부양책에 따른 파운드의 어떤 변동성은 제가 생각할 때 투기 세력들이 좀 지나치게 밀어붙였다. 당근 하셔야 돼요. 당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